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35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미수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미수금이라는 그 계열이 있는데 이 미수금 계열을 묶은 세로 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두 가지 차트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차트를 봤을 때 미수금이라는 그 계열이 쭉 들어있는데 얘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미수금을 또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또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미수금이라는 그 데이터를 이곳에다가 한 번 더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수금을 우리가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 차트 영역을 이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미수금이라는 이 데이터 있죠. 이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지정해주고 이만큼의 데이터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전형으로 이제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다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수금이다 해서 미수금이 이제 두 개가 됐죠.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요.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각각 이제 각각의 계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제 우리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 또 하나는 뭐요?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해 달라. 미수금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똑같은 이제 미수금에 대해서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 하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스타일은 그리고 나왔어요. 차트의 스타일은 스타일 4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클릭하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 4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얘는 요게 끝인가 봐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네 번째 거요. 네 번째 거 갖다 찍어 보니까 스타일 4번 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이요. 우리 그림 영역에 봤을 때 이 주눈금선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얘네들의 선색을 우리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 눈금선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눈금선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이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 눈금선 서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선의 색을 바꿀 거니까 여기 색에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우리 표준색 파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 스타일은 우리 파선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시의 종류 이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선이라는 거 우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선택이요. 해서 우리가 주 눈금선 서식에 들어와서 색 변경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 파선 우리 대시의 종류를 이제 파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 주 눈금선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눈금의 단위 레이블을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표시 단위를 이제 천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 앞에 보니까 1000 하고 이렇게 이제 단위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거 봤을 때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만부터 시작해서 80만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변경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세로 축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축서식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축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표시 단위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음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천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찍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야 지금처럼 이렇게 천하고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표시 단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했으니까 이제 축서식 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시기능 꺾은 선형 그 차트에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우리 블루가 있대요. 우리 표시기능 꺾은 선형 중에 블루 그러면 지금 얘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 점이요. 요 점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꺾은 선형, 우리 표시기능 꺾은 선형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이제 블루 거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블루 거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84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상은 전부 다 이제 처리했는데 처리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거랑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차트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로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단위 레이블 요런 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축도 확인하고 범례도 확인하고 그리고 눈금선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내가 작성한 거랑 우리 문제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아야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필기시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번부터 2의 13번 영역에라고 했습니다. 우리 2의 4번부터 2의 13번 그 영역이 합격 여부하고 이렇게 이제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합격 여부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불합격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60 이상일 때만 색깔이 붙은 거죠. 해서 우리가 색깔 이름을 먼저 대괄호로 묶어 써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묶어서 60 이상이다 그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합격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우리가 불합격이라는 요 세 글자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불합격을 이제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도 쓸 필요 없고요. 색깔 이름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때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할 때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G3에서 H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3에서 H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그 단추의 이제 텍스트를 합격 여부 확인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합격 여부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거 만드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양식 컨트롤 중에 우리 단추가 첫 번째 아이콘이죠. 이 첫 번째 아이콘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G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H4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격 여부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을 합격 여부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위쪽에는 기록 중지하고 이렇게 떴고요.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문제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3번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형식하고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60 이상일 때 60 이상이야 그 조건도 써야 되고 그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파랑이라고 색깔 이름도 넣어줘야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파랑이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또 대괄호 열어주고 이번에는 이제 크거나 같다 60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합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에는 조건하고 색깔 없이 그냥 불합격이라고 출력하면 되니까 불합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록중지를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에 이제 제목 텍스트를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는 뭐라고 써라? 합격 여부 확인 요걸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워주고 합격 여부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글씨만 딱 쓰고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것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부터 2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2의 4번부터 2의 13번 그 영역에는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합격 여부가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 그래프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이걸로 이제 하래요. 그리고 최소값은 100분율 10, 최대값은 우리 100분율 90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때 이제 색깔을 우리 표준색 주황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5번부터 H6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G의 5번부터 H의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래요. 단추를 생성해 주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점수 그래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그래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이제 단추 한번 클릭해 주고 우리가 이제 해당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래프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위에도 기록 중지가 떴고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짜잔하고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2의 4번 셀을 찍어주고요. 2의 4번부터 2의 13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홈이라는 메뉴를 찾아가지고요. 홈에 이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조건부 서식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새 규칙 클릭이요. 새 규칙을 클릭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이요.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하래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해라. 그때 아래쪽에 보니까 서식 스타일하고 두 가지 색조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데이터 막대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최대값, 최소값하고 요거 이제 입력하라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최소값은 100분율 10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최소값에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100분율 요걸 이제 바꿔주고 그 밑에다가 실제 값을 우리가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100분율 9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에 찾아가서 우리 자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100분율 요걸로 이제 바꿔주고 그때 이제 90이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90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채우기에 보니까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그라데이션 채우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색을 우리 표준색 주황으로 설정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을 우리가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주황색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입력해주고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채우기하고 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풀 거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또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크로 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꺼졌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 단추에 이제 제목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점수 그래프 이렇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때 이제 중간에 띄어쓰기 있어요. 띄어쓰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죠. 들어가서 단추 2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점수 한 칸 띄고 그래프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글씨 이제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매크로도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 두 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 여부 확인이라는 이 매크로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범위를 쭉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으로 변경을 시키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원래대로 값이 쭉쭉쭉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그래프요. 점수 그래프 얘는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 거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다시 들어가서 맨 밑에 보게 되면 규칙 관리라고 있죠. 규칙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작성한 이 조건부 서식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규칙 삭제 요거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규칙을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삭제해놓고 확인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던 거 싹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없애버린 다음에 우리가 이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합격 여부 확인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합격 여부가 이렇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점수 그래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주고 확인까지 끝났어요.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6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파랑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 60 이상일 때 파란색으로 뭐라고 출력해라? 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 외에는 색깔 없이 조건도 없죠. 없이 그냥 우리가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작성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가계부 작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추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네요.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가계부 작성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뭐를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가계부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개발 도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 작성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가계부 작성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가계부라는 그 폼이 이제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계부하고 폼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점이라고 쓰고 우리가 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 모드를 일단 해제를 먼저 시켜야죠. 해제를 이렇게 시켜놓고 우리가 가계부 작성 요 이제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계부 요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폼이 이제 실행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오늘 날짜를 텍스트 박스 날짜에다가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이곳에 이 컨트롤에 우리 현재 날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곳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콤보 상자 구분에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이 콤보 상자에 목록에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분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찍어 보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이곳에다가 이제 수입하고 지출 요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폼은 일단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해서 우리 왼쪽에 프로젝트 이 탐색기에서 우리가 폼 가계부라는 폼이 이곳에 있죠. 해서 이 가계부라는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지금 이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폼이 맨 처음에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쓸 겁니다. 해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유저 폼이라고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클릭으로 돼 있어요. 요 클릭을 우리가 찍어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됐을 때 그걸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유저 폼이 뭐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지금 이 칸에는 현재 날짜가 오늘 날짜가 이제 이 텍 상자에 나타나게 하래요. 그때 이 텍 상자를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이 텍 상자의 이름은 그냥 날짜라고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분이라는 거요.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그냥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텍 상자 날짜라는 그 텍 상자가 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날짜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 밸류요. 자, 값은 어떤 걸 집어넣어라. 오늘 날짜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분이라고 있어요.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요. 그 콤보 상자에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add 아이템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dd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이제 수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지출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다가 수입하고 지출이 나타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썼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add 아이템 뒤에는 는이라는 기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 는이라고 쓰죠. 는이라고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코드상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안 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는을 안 쓴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뒤에다가 구분이라고 쓰고 이 뒤에다가 로우 소스를 썼을 때는 이제 는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처럼 add 아이템을 썼을 때는 이 사이에 우리 는이라는 기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에다가 특정 값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구분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점 찍어주고 우리 리스트요. 리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는이라고 쓰고 어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수입이다. 그리고 쌍따옴표 닫고 우리 쌍따옴표 다시 열어서 지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됩니다.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나 이렇게 작성하나 둘이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이제 문제에서 add 아이템을 써라 리스트를 써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해서 이 두 가지가 똑같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얘는 이제 지울게요. 지워놓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냥 add 아이템 쓸게요. add 아이템 이렇게 써놓고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 이제 엑셀에 가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가계부 작성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어요. 뜨면서 오늘 날짜가 이곳에 이 컨트롤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구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콤보 상자 요거 이제 찍어 보면 수입이다 지출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가계부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가계부 작성 요 단추 이제 클릭 좀 할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계부 작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이 가계부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대요. 여기다가 각각 컨트롤들마다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워크시트의 가장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입력을 해놓고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폼에 입력된 이 데이터가 우리 워크시트의 가장 마지막 행이 지금 5행에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5행, 이 마지막 행 다음에 그럼 이제 6행이 되겠죠. 이 6행에 이제 추가가 되도록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엑셀의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폼에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이제 엑셀로 싹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분이다, 내역이다, 금액이다 이 세 컨트롤에는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입력 버튼을 누른 순간 이곳에 입력했던 그 값은 이제 이 6행에 싹 다 이제 들어가면 될 거고 그리고 이곳에는 이 각각의 이 세 개 컨트롤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원래 입력했던 거 있죠? 그 데이터를 없애버려라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 컨트롤들마다 이제 빈 공백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 얘기는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게 구분부터 이제 입력이 될 수 있게 구분해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입력행을 잡을 때 지금 여기서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날짜부터 이렇게 제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줄 겁니다. 그때 이 A의 3번 셀 바로 위에 이 행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이 제목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입력행을 이제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칸, 요 날짜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이 데이터는 우리 요 칸에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구분,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 선택했을 때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역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뭔가 우리가 쓰게 되면 그 내용은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요. 이 컨트롤에 입력한 그 데이터는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A열, B열, C열, D열이요. 그때 이제 A, B, C, D 요게 이제 1열, 2열, 3열, 4열 그거죠. 해서 우리 날짜라는 그 컨트롤의 값은 이제 1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구분은 이제 2열에 그리고 내역은 이제 3열에 금액은 이제 4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입력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폼에서 입력이라는 단추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입력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입력행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의 3번 셀이다 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점 찍어주고 이제 로우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써주고요. 대괄호 열어주고 A의 3번 셀이요. A의 3번 셀 점 찍어주고 커런트 레지온 로우즈 카운트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로우즈 카운트요.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입력행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옮길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해놓은 그 입력행이요.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우리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요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요 컨트롤의 이름 좀 확인하자고요. 컨트롤 찍었더니 얘는 그냥 날짜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콤보 상자는 그냥 구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역이라는 이 컨트롤은 그냥 내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은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입력한 컴마 1열에다가는 날짜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입력한 컴마 4열까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 번호만 2열이다, 3열이다, 4열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우리가 입력한 컴마 2열에다가는 우리 구분에 들어있는 거 그거 넣어줘야 되니까 우리 날짜라는 글자 지워주고 여기다 이제 구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입력한 컴마 3열에다가는 내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날짜라는 거 그 대신에 내역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각각 컨트롤에 들어있던 그 값이 우리 엑셀에 입력한 컴마 1열부터 시작해서 4열까지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우리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엑셀로 싹 다 이제 옮겨갔어요. 옮겨놓고 그 다음에 구분이다, 내역이다, 금액이다 이 세 개 컨트롤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구분이라는 거요. 요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좀 할게요.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내역도 이제 붙여넣기요. 컨트롤 C, 컨트롤 V. 금액도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빈 공백 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도 또 복사해서 그 밑에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싹 옮겨놓고 그리고 그 각각의 컨트롤들 요 세 개 컨트롤에는 우리 비어있는 값, 빈 공백을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넣어야 다음 사람 것도 입력을 할 수 있겠죠. 해서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이동시켜 줄 때 셋 포커스 그거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구분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분이라고 컨트롤 명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셋 포커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를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입력행을 먼저 쭉 구해놓고 그리고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 셀에다가 싹 다 이제 옮겨 달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구분하고 내역하고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에는 싹 다 이제 빈 공백을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집어넣고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제 이동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가계부 작성하고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날짜 떴고요. 구분은 이제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역은 제가 이제 알바라고 이렇게 쓸게요. 알바라고 쓰고 그때 금액은 50만원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입력이요. 입력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계속 추가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또 입력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분해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라고 했습니다.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뭐가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 그 해당 셀에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글꼴은 이제 바탕체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자 크기다, 글자 모양이다, 글자 색이다, 아니면 굵게 지정해라, 기울인 꼴로 지정해라 그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어요.
해서 글꼴을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타겟.폰트.name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글자 모양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변경해라. 그러면 타겟.폰트.siz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크기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굵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타겟.폰트.bold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값을 이제 true 값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기울는 걸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타겟.폰트.italic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값을 이제 true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의 이제 색깔을 바꿔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타겟.폰트.color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VB 레드, VB 블루, VB 그린 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글꼴의 색상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글자 크기하고 글꼴에 대해서 지금처럼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왔고 얘는 이제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에 셀의 데이터가 이제 체인지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좌측 상단의 프로젝트 이 탐색기에서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요. 이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가계부 .show 하고 요거 쓴 거 이 코드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서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라 우리 그냥 체인지요. 그래서 문제에서 변경이 되면 체인지가 되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체인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워크시트 체인지하고 이렇게 떴죠. 뜨면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타겟.폰트.size하고 그거부터 쓰자고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타겟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폰트.siz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사이즈는 얼마로 해라? 13으로 설정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타겟이요. 타겟. 우리 폰트 네임은 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바탕체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두 줄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때 이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이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 7행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가계부 작성 요거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셀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입력된 그 데이터에 글자 크기가 13포인트, 글꼴은 이제 바탕체 그렇게 이제 변하나 안 변하나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구분은 이제 제가 지출로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내역에다가는 의료비라고 이제 입력을 할게요. 해서 의료비라고 입력을 하고 금액은 이제 20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니까 이 셀의 데이터들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셀의 글자 크기가 13포인트로 그리고 바탕체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까지 풀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차트 수정하는 문제, 우리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 프로시저 문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 바랍니다.